최대 13.4%의 취득록세를 내셔야 되는데 누가 감당하면서 이거 주택을 취득하냐 이거예요. 중과제도를 폐지시켜버려야죠.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치라고요. 지금 완화가 아닙니다. 정상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미분양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지방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행안부가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취득세 완화가 시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법률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판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7일 취득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봐가면서 추진할 거라고 하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요.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는 다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는 신호처럼 보일 수 있다 보니 다른 세제보다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는 부동산 경기가 본격 침체 국면에 들어갈 때쯤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이미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집값이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 경기를 보여주는 미분양은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부양책을 쓰며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이 부작용에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취득세 중과제도가 폐지가 될 경우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 매스컴 뉴스에서 보시면 이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거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방자치단체에 이 재원을 조달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로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이 재원은 어디서 조달을 하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 자, 지방세는 우리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중에 10%를 내는 지방소득세, 이게 지방세에 속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플러스 종부세가 있습니다. 이 종부세. 이 종부세는 국세이죠. 국세지만 지방교부세로서 이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조달이 됩니다. 근데 이 종부세를 지금 중과하는 제도를 일원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종부세 중과에서 걷어들이는 국세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것까지 완화해 준다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는 이거 뭐죠? 이거 거래세죠, 거래세. 자, 이 거래세를 늘려줘야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는 여태까지 중과제도로서 사람들이 취득을 했습니까? 주택을 취득했습니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취득세가 약 12배 정도 이상의 취득세를 납부해야지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어요. 거기에 또 취등록세까지 있습니다. 최대 13.4%의 취등록세를 내셔야 되는데 누가 감당하면서 이거 주택을 취득하냐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양도세, 지방소득세가 걷어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물건을 출애해도 물건이 매도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방소득세가 걷어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뭐 많아야 계속 취득을 해줘야지만 재산세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지금 여러가지 지방세 제도를 중과하는 제도 때문에 지금 거래세가 제대로 걷어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조달이 되냐고요. 그러면 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선 거래세를 계속적으로 늘려줘야 되는데 이거 늘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과제도를 폐지시켜버려야죠. 종부세에서 걷어들이는 국세가 적어진다면 여기서 걷어들이는 세입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이 많아지려면 거래세를 늘려야죠. 거래세를. 지금 역대 최저치의 거래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치라고요. 지금 5분의 1 반토막이 아니라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걷어들이고 있겠습니까? 제대로?
걷어들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지자체에서 적자 먹고 있습니다, 이게. 자, 여기서 지금 종부세가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중과제도로서 종부세가 엄청 많이 걷어들였었냐? 그것도 아니었죠. 종부세 취지가 뭡니까? 종부세 취지. 상위 2%의 거의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율 자체도 단일 세율이었어요. 근데 이게 중과로서 지금 이분법적 세제로 비정상적으로 지금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정상화. 완화가 아닙니다. 정상화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또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여기서 걷어들이는 국세가 있습니다. 여기 세입이 약 80%의 세입이 납니다. 근데 세출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세출이. 반대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출이 거의 80% 수준까지 지출이 낮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걷어들이는 국세의 세입이 이 80% 나니까 여기서 지자체 재원으로 조금이라도 조달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종부세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재원 조달로서 어느 정도 재원이 충족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거래세를 늘려주려면 반드시 이 중과제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세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거래가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임대차 시장도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 수요층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냐?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나 주택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 다 못 들어와요, 이거. 서울 수도권 지역 일대 아파트 들어올 수 있나요, 이분들? 이거 못 들어옵니다, 이분들. 이거 어떻게 들어와요, 이거? 지금 투자 금액이 뭐 한두 푼이 아니죠.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아무리 종부세에 대한 감면 혜택 그리고 여러 가지 중과제도가 없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계속적으로 물가는 올라가면서 이런 세금적인 압박을 계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다주택자가 수도권의 공시가격이 큰 이런 상품들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취득하기 어렵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수요층들은 수도권이 아니라 조금 더 저렴한 지방 아파트로 갈 수도 있겠죠. 이 지방 아파트 매매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지금 미분양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하나씩 계속적으로 생겨나가는 구간들,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데, 그럼 그 지역 경제 엄청나게 타격을 크게 받고 경제 침체로서 이 지방 경제, 지방자치단체 재원 조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방에 있는 미분양부터 해소시켜 주려면 거래 늘려줘야 된다고요, 이거.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일대에서 이거 해소시키려면 거래 늘려줘야 된다고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거래가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를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가 내일 직원직설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사연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 찍었는데,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내일 영상도 지켜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취득세 중과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거래가 지금 막혀있는 거래를, 꽉 막혀있는 거래를 활성화시켜 줘야 됩니다. 완전히 비정상적인 시장 아닙니까, 지금 이거. 정상화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취득세 중과가 과연 법률로 개정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떤 법을 바꿔야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취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가 되려면 이 지방세법 제13조의 이 문구, 이 조항을 전부 다 삭제시켜야 이게 중과제도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1항 그리고 뭐 2항 이런 것들 전부 다 폐지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엔 주택을 유상거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로 정리해서 적용한다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1항의 1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이 정리되어 있는데 제11조 1항 7호의 남옥의 세율을 표준 세율로 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남옥에 정리되어 있는 세율은 1,000분의 40입니다. 그렇다면 표준 세율은 4%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과 기준 세율은 지방세법 제6조의 19에 정리되어 있는데 1,000분의 20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과 기준 세율은 약 2%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100분의 400이니까 4%죠. 자, 따라서 4%에 2%를 곱한 8%에 표준 세율 4%를 합한 세율이라고 했죠. 따라서 12%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 대상 지역 이외에 있는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표준 세율 4%에 중과 기준 세율 2%, 100분의 200, 2%를 곱한 4%를 합한 세율이죠. 따라서 4%에 표준 세율 4%, 합한 세율 8%가 적용이 된다. 또 여기에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주택으로서 조정 대상 지역 이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법인과 동일하게 표준 세율 4%에 100분의 400 중과 기준 세율 2% 곱한 8% 더한 합한 금액 12%가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 2항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뜻하는 겁니다. 이 무상 취득은 증여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가격 3억이 넘어갈 경우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표준 세율 4%에 중과 세율 2%, 100분의 400, 4%, 2%를 곱한 8%죠. 거기에 표준 세율 4%를 합한 세율이라고 했으니 12%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했거든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기본 세율로 정리가 됩니다. 기본 세율은 3.5%를 뜻합니다. 아무튼 이런 목적에 있는 13조 2를 삭제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받는 분들 또는 1세대 2주택 그 이상자들 또는 법인들 이런 분들이 취득세 중과 없이 그냥 취득할 수 있는 세율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앞전에 본 13조의 2도 삭제가 돼야 되지만 13조의 3 또한 마찬가지 삭제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건 주택수의 판단 범위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대별 소유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러니까 소유주택,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산하기 때문에 이게 중과가 되는 거죠. 자, 2주택이면 아까 2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적혀 있냐. 1에는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자, 우리 신탁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담보 신탁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데 그럴 경우에 그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아닌 부탁한 사람의 위탁자의 주택수에 이게 가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로 인정된 취득한 입주자의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원, 이 조합원은 멸실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은 소유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쉽게 예를 들면 그냥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에는 해당 주택 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중과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4에도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뜻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중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13조의 3 중과되는 범위, 이것도 마찬가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삭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입주권, 분양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신탁 등기로 되어 있는 위탁자, 이런 분들에게는 중과제도 없이 기본세율인 취득세율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 법률 개정은 본회의로 상정이 돼서 심의 의결이 돼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 법률이 개정이 되는 사항들일 겁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본회의 통과가 필수적인데, 민주당이 과연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쉽지만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 제가로서 대통령 임의로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이거는 법률 개정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합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아무리 추진해서 뭐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본회의로 넘어가야 됩니다. 국회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심사 받아야 되고, 그리고 법의 통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올해 뭐 이거 지금 뉴스 매스컴에서 뭐 취득세 완화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고, 여러 유튜브에서도 뭐 완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되기에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는 뭐 중과제도가 완화가 반드시 돼야 되고 완화가 돼야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오래 되기에는 쉽지만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취득세가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완화를 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